멘토라에서 공부하자.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장인은 기초를 잘 닦은 사람이 됩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마지막 단어입니다. 용어 정리만 좀 하시면 됩니다.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모집단에서의 뽑아내는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 우리 앞서 했었죠, 그죠? 그 전 단원에 전체가 되는 집단을 모집단이라 부르는데 복수 좀 할 겁니다. 표본의 개수 또는 표본의 크기를 뽑아내. 여기서는 크기란 말이 맞아요. 직독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이상 확률 변수가 아니라 무한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매스를 번역하다 보니까 크기가, 사이즈를 번역하다 보니까 크기가 나온 거예요. 모집단이 있겠지. 보통은 이게 이항분포, 확률 변수 x는 binomial distribution, 횟수, p를 따라가거나 또는 어차피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항분포에서 정규분 뽑아낼 수 있잖아. 이 새로운 확률 도수는 몰라도 됩니다. 루트 2 파이 시그마분의 1 무리수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뭐지? 아마 x 빼기 m 전체 제곱이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어서 이 과정을 일정하다 보니까 많이 만들다 보니까 지우개, 연필 기억나죠? 지우개, 연필 변화 단위가 달랐는데 새로운 확률 변수 만들어내지. Z를 만들어냈죠, 그죠? 이게 모분 답지라고 했지. 표준 정규 분포표. 근거는 여기에 맞추어서 모집단,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걸 배우면 끝납니다. 확통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 n개를 뽑아낸 그 집단을 표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만약에 정규분포를 따라한다면 표본도 정규분포 x바를 따라갑니다. 근데 새로운 확률 변수가 나와요. 그에 대한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첫 단추, 이 녀석은 모집단에서 평균을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 모자는 엄마 모자를 나타냅니다. 어미 모. 알겠죠? 그래서 m 또는 시그마 제곱, 시그마 등을 써서 표현한다. 용어. 그래서 표본 집단에서의 요거 이렇게 될 게 있어요. 이상한 말이 나왔는데? 크기를 n개를 뽑아냈을 때 표본을 x1, x2, xn이라 한다면 그때 새로운 확률 변수라는 게 나와요. 표본 평균 x바라 부르지만 필기하세요. 뉴 별량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새로운 별량을 표본 평균이라는 말을 쓸 거야. 읽을 때는 x바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x바. x바의 정의는 n분의 x1, x2, xn까지 합이다. 여기 조금 새로운 용어죠. 알겠지? 요거는 문제 풀면서 해줄 겁니다. 이런 것도 지금은 당장은 안 해도 괜찮아요. 자, 다음 장관 보세요. 갑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통계 파트의 통계적 추정 185쪽 한번 보세요. 자, 이걸 경험식이라 부릅니다. 자, 엄마 집단,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 카드는 지금 뭐가 있냐면 0, 2, 4, 6의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한 장의 카드를 임의로 추천한대요. 알겠지? 한 개를 뽑아낸다고. 그래? 그럼 이 집단에 0이라는 건 0이 될 확률은? 그렇지. x를 별량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복습하는 겁니다. 이걸 도수란 말을 썼지. 물론 확률 변수, 이걸 확률값이라 부르지만 별량 도수란 말을 썼지. 2도 4분의 1, 6도 4분의 1. 그래서 평균 계산할 수 있잖아. 평균 m의 정의는 별량 곱하기 해당 도수의 총합을 계산하니까 계산하면 3이 나온다 이거죠. 구하지 않고도 딱 평균이 3이죠. 여기. 분산도 마찬가지예요. 별량 제곱 곱하기 해당 도수 총합에서 별량 평균 제곱 뺀 거잖아. 계산하면 5가 나온대. 이 3을 모평균, 5를 모분산이라는 말을 썼을 뿐. 근데 이 집단에서, 모집단에서 크기를, 개수를 2개를 뽑아낼 거예요. 첫 번째 별량, 두 번째 별량 x2, x1이라는 표현을 쓰고 x1이 될 수 있는 건 0, 2, 4, 6. x2도 0, 2, 4, 6이거든. 그런데 새로운 확률 변수 x바를 만들어낼 거예요. 표본 평균 x바는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알겠죠? 다음 파트.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85쪽 통계적 추정에 그 예를 다시 들 거예요. 지금 모집단이 있어서 모집단은 0, 2, 4, 6이었고 모집단의 평균 2x를 실제로 계산하니까 3이 나왔어. 이걸 그냥 스몰 m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모분산 vx라는 표현을 쓰고요. 실제로 계산하니까 5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시그마 제곱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두 개를 추출한단 말이야. 그럼 새로운 확률면서 x바가 만들어지고 x바의 정의는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거든. x1이 될 수 있는 건 0.246, x2가 될 수 있는 것도 0.246. x1이 0일 때 x2가 0이면 합의 절반 0, 0일 때 2면 1, 0일 때 4면 2, 0, 6이면 3, 6, 6이면 6. 그걸 다 적었어요. x바라는 거 읽을 때는 표본 평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와우, 뇌조저들은 이걸 새로운 유별량이라고 쓰세요. 읽을 때는 그냥 한글적으로는 표본 평균이란 말이 맞아요. 평균이란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평균이 아닙니다.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그에 해당하는 도수를 이런 표현을 써요. P, X바는 스몰 X바. 경우 따라 X 적어도 관계없어요. X바를 썼어. 그럼 0은 몇 개 있어? 16개 중에, 총 16개 중에 하나 있네. 1은 몇 개 있어? 그렇지, 2개 있네. 오, 이만큼. 뭔지 알겠지? 6은 또 몇 개 있어? 그렇지, 한 개 있다는 걸 실제로는 작도 해보시고 작성해봐셔야 됩니다. 이게 수능에 나옵니다. 단순히 외우는 게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프로세스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니? 빈칸도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도 정말 다양한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수능 특강이랑 기출문제 같은 거 보세요. 널렸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실제로 평균을 계산해 볼게. X바, 표본 평균의 평균. 한글 좀 어렵지?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그냥 읽을 때는 이 X바라 부르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읽으세요. 알겠지? 별량 0 곱하기 16분의 1, 6 곱하기 16분의 1까지 쭉 다 더하면 되잖아. 실제로 계산하니까 3이 나오더라 이거야. 3은 모평균과 일치하다는 것을 똑똑한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옆에다가 경험식이라고 적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정말. 선생님이 와우라는 감탄사를 최근에 이항 분포할 때 썼지. 이항 분포에서 평균 분수 구할 때 엄청난다고 했지, 사실은. 그게 만약 모르면 시간 엄청 걸릴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알면서 대단한 건데 여기서 또 와우 한 번 더 할 거예요. 사실 모르면 일일이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이제부터는 표본 평균의 X바의 평균은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다는 걸 뽑아낼 수 있니? 분산도 실제로 계산해 볼 겁니다. 분산은 별량 제곱 곱하기 해당 도수 종합해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네? 계산하니까 2분의 5가 나왔는데 원래 5는 여기 있는 이거예요. 근데 2라는 건 표본의 크기였다고. 표본의 크기. 알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 X바의 분산 2분의 5는 모분산에서 표본의 크기 2로 나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경험식인 거예요. 알겠지? 이걸 이해하면 앞에 한글적 표현이 다 이해가 됩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85쪽.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 앞에는 184쪽 같은 말입니다. 모평균 M이 있어. 자,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에 모평균, 모표준표자란 말을 쓰면 맞아. 이항분포 또는 정규분포를 쓸 수도 괜찮습니다. 자, 이걸 따라가는데 맞죠? 여기서 크기를 몇 개 뽑아낸다고? N개를 뽑아냈을 때 이걸 표본 집단이라 부르거든. 표본 집단의 X바, 새로 확률 변수 X바는 표본 평균 X바는 따라갑니다.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간다는 걸 바로 경험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반드시 유도한 해보세요. 개념원리 수준 벗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87쪽 통계적 추정 필수 3번입니다. 모집단이 있어. 이게 모집단인 거예요. X를 별량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확률값을 도수라고 이해하면 평균 분산 계산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X에 관한 평균, 이 X는 별량 곱하기 해당 도수의 총합이잖아요. 뭐 계산이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 얼마 더 들어? 그치? 2가 나온다 이거죠. 당연히 그냥 봐도 2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분산도 마찬가지죠. 분산은 두 가지 표현 다 써도 괜찮습니다. 별량 제곱 곱하기 해당 도수의 총합을 뭘로 빼? 평균 제곱을 빼주면 되죠. 또는 별량 1 빼기 평균 2의 전체 제곱 곱하기 해당 도수 4분의 1 쭉쭉쭉 해서 별량 3 빼기 평균 2의 전체 제곱 곱하기 도수 4분의 1 하니까 뭐가 더 들어?
2분의 1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편의상 EX 그대로 사실 써서 전혀 관계없어요. 문맥이 통하면 용어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 그냥 M이라고 쓴 거예요. 평균 민. 이걸 시그마 제곱 보통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예전에 S 제곱 썼거든. 그거 한 게 없어요. 지금은 뭐 특별하게 구분 잘 안 해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몇 개를 뽑아낸다고? 4개를 뽑아낸다고. 이 표본의 크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확률 변수 X 바를 이걸 한다면 한글적 표현으로는 표본 평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새로운 확률 변수란 말을 썼었어요. 4분의 이것도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 맞아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필요하면 한번 해줄게. 이 정도는 쉬우니까 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 X1, X까지잖아. 1111, 1122, 4444. 그 케이스 해봐야 얼마나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 녀석은 따라가는 겁니다. 웬만하면 다 적어라, 풀네임으로. 바로 정규분포. 바로 2의 제곱. 이거 정규분포는 아니지만 그대로 따라간다고 쓸게요. 2의 제곱, 2분의 1을 뭘로 나눠? 그렇지. 4로 나눈 값을 따라간다는 게 이 경험식이라고 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안 해보고 그냥 선생님 푸는 거 보면 감탄사 안 나와요. 스스로 해보면 이 과정들이 나중에 40개, 400개, 4000개도 똑같이 풀리거든. 근데 우리는 써먹기만 하면 돼요. 그냥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답은 4,8분의 1을 따라간다. 엄밀히 따지면 n 붙이면 안 돼요. 사실은 이항 분포란 말이 없거든. 쓰면 안 됩니다만은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한번 써본 겁니다. 네? 2의 제곱? 왜 2제곱 적었죠? 뭐야 이거? sorry. 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가 되면 별거 아닌데, 자, 그전에는 유도를 좀 해보고 개념원리 정도 수준은 꼭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세요.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237번 확인 체크입니다. 모 표준 편차가 10인 모집 단위가 있어. 한번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려볼까? 그래? 그러니까 평균이 있겠지. 근데 모 표준 편차 시그마가 12인 게 있어요. 몇 개를 뽑아냈는데 n개를 뽑아냈을 때 표본 집단이 나오잖아. 그럼 새로운 확률 변수 x 반은 그죠? 뭐 굳이 쓴다면 n분의 x1부터 xn까지라고 했다. 이건 새로운 평균이라고 했다. 새로운 별량이라고 했어. 이거 때는 표본 평균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래? 그런데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가 1 이하가 되게 만들래요. 그래?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쓰면 다시 m이라는 것은 ex란 말을 썼는데 그제? m이라고 썼는데 표본 집단에서 x바의 평균 다시 표본 평균의 평균 one more time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일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요.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다시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자꾸 얘기하세요. 이 녀석은 이 집단에 그죠? 그러니까 Vx가 시그마 제곱이었잖아. 12의 제곱이었는데 그 Vx를 뭘로 나눠? 그렇죠. N으로 나눴을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 녀석이 맞죠? 이 녀석은 표본 평균 X 바의 표준 편차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시그마 X 바를 표현을 쓴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바꾸면 루트 N분의 Vx 자리에 바로 대입할 거예요. 여기 12죠? 12 제곱이니까 여기는 그노시였으니까 12가 돼가는 거 알겠지? 1 이하면 된다고. 말만 나누면 되잖아. 분모를 곱해. 그러면 루트 n이 12 이상. 그래서 n은 144 이상이면 되지. 최소값을 물었네. 그래서 답은 최소인 n값은 얼마다? 144. 최소 이만큼 뽑아내어야만 표준편차가 1 이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자, 통계적 추정을 나타내는 필수 4번입니다. 딱 수능형 문제다. 자판기에서 생산되는 음료수의 용량을 확률 변수 x로 잡은 거예요. 문맥상 x바가 있으니까 x를 잡을게요. 이만큼을 수학적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률 변수 x는 따라가지.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 150,5 제곱을 따라가네. 이게 모집단인 거예요. 근데 표본의 크기를 몇 개를 뽑아냈는데 100개를 했네. 표본의 크기라는 표현을 썼거든. 그러면 x바는 원래 문맥 쓰면 100분의 x1부터 x100까지 합인데 근데 따라간다 바로 써도 괜찮지? 평균 150, 분산 자리에
모분산 5제곱을 적어준 후에 표본의 크기 100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00분의 25니까 4분의 1, 2분의 1의 제곱을 따라간다고 쓸게요. 괜찮죠? 그런데 X바 보세요. 그래도 웬만하면 그림을 개념원리에다가 표현을 딱 해놔. 우리 앞서서 몇 번을 했죠, 그지? 그지? 이건 좀 조금 달라지는 건 X가 아니라 X바라고 쓰시면 돼요. 평균이 150이라고 했거든. 150을 표현했어. 근데 시그마가 2분의 1이니까 높이가 조금 더 높아지고 밀집되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런데 149 이상, 자 보세요. 이 녀석을 표현한다면 149 이상, 151 이하잖아요. 그럼 이 높이가 같겠지. 그림 좀 삐뚤하지만 비급시면 이 부분의 넓이, 확률의 합이 뭐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옆에 한번 보세요. 표준 정규 분포표란엔 답이 주어져 있네. 이게 뭐 보면 답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뭐 해준다? 무슨 화? 표준화 해주면 돼. X바에 모르겠어. 왜?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으니까 Z로 만들어버려. 평균 0으로 분산 1로 만들어버려.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버려. 150은 0이 될 것이고 시그마가 2분의 1보다는 상대적으로 커지잖아. 약간 넉넉한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149를 표준화합니다. 암산할 수 있죠. 원래는 세로 확률변수 Z의 정의는 표준 편차분의 별량, 그죠? X바 빼기 평균, 여기서는 150이 되겠죠. X바 자리에 149를 대입하면 분모는 2분의 1이지만 분자는 이 마이너스 2가 되죠. 151도 암산되죠? 2가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소술형이면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 이상, 이 말이 없으면 감점된다. 2 이하. 이 녀석은 2배 0부터 2까지의 확률과 똑같네. 이 녀석의 책 보세요. 여기 있네. 2배 해주면 얼마예요? 그렇지. 0.9544가 되나?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필기할까요?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89쪽 통계적 추정입니다. 짐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지. 요 기억의 수학적 표현을 적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짐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 잡을 겁니다. 따라가네. 정규 분포 18,4제곱을 따라가죠. 앞서 문제와 똑같습니다. 개념이 조금 틀어놨을 뿐. 이게 모집단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몇 개를 추출한대? N명을 추출한대. 그런데 그 X바는 물론 표본 평균이라는 X바를 쓰지만 따라가죠. 똑같이 평균 18, 분산은 4제곱, 모분산 4제곱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잘 보세요. 표본 평균 X바가 이만큼 이하, 저만큼 이하의 확률이 주어져 있네. 이런 수학적 확률을 무조건 낼 수 있으면 돼요. 따라간다. 17 이상. 불의 과정은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는 틀린 거 똑같아요. 19 이하의 확률이 0.8664래. 그림을 표현한다면 X바는 여기서는 이걸 모르거든 사실. N의 크기에 따라 모르니까 대충만 할게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평균이 18이고 17은 요점이 있고 19는 요점이 있다고. 높이는 똑같을 거고 B급치는 이 부분의 확률이 0.8664라고 해서. 근데 주어져 있는 건 표준 정규 분포표가 주어져 있네. 이게 답지라고 했다. 맞죠? 그래서 뭐 해준다? 무슨 화? 표준화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 새로운 Z를 만들어내고 평균 분산이 일정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다가 쓰이든 안 쓰이든 웬만하면 적어. 이건 X반이에요. 틀릴 뻔했다. 18은 0이 될 것이고. 그죠?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17을 표준화할 건데 조금 복잡할 뿐 어렵잖아요. X바가 17일 때 표준화해주면 새로운 확률 변수 Z번을 계산하면 더 표준 표사분의 루트 해분의 4 별량 17 빼기 평균 18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 되겠죠. 근데 이 거리가 똑같으니까 또 할 필요 없지. 이 녀석은 4분의 루트 n과 똑같네. 그래서 보라색을 다시 적으면 이건 뭐가 있냐면 2배 0부터 4분의 루트 n까지 확률이 똑같은데 0.8666이 주어져 있다는 건 이만큼이 뭐가 같다. 그렇지.
0.4332와 같지. 0.4331려면 g 값이 얼마면 돼? 그렇지. 그래서 4분의 루트 n 값이 1.5면 되네. 루트 n은 6이면 되네. 그래서 n은 36. 이 정도가 수능에 나옵니다. 이 정도에 물론 순서가 바뀌고 유형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 큰 틀은 절대로 안 벗어난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90쪽입니다. 모집단은 추정인데 맞아. 결론은 표준 정규 분포표가 답입니다. 이 표가 근거입니다. 자, 모집단에서 뭔지 몰라 퀘스천 마크를 해서 이게 이항분포 정규 모르나 추출했어. 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맞지 사실은. 맞잖아. 표본에 대한 언급만 할 수 있죠. 모집단의 평균 분산 몰라요 원래는. 이론상은. 근데 표본 집단의 x1부터 xn까지 뽑아냈을 때 그 녀석의 x바와 시그마 제곱 가지고 추정하는 건데 그 근거가 여기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추정이라는 표현을 쓴다. 알겠지? 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90쪽 통계 파트의 통계적 추정입니다. 1번, 2번 중에 1번만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원리는. 나는 뭘 쓸 거냐면 이 문제 키워드는 이겁니다. 신뢰도 95%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이건 그냥 따라옵니다. 잘 보세요. 신뢰도 95% 정의는 아하 이 표를 보는 거다. 표에서 오면 표에서 말 그대로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의 확률이 0.95라는 겁니다. 끝. 에? 이게 뭐예요? 잘 봐. Z는 원래 뭐였어? 표준 편차분의 별량 빼기 평균이라고. 이 녀석이 이 안에 것만 볼게요.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에브리띵 전부 다다. 분모로 곱해. 쌤이 수십 번 해줄 겁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알 때까지. 알았지?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냥 분모 곱한 거지. 여기서 뒤에 아마 있을 거예요. 쌤도 책을 안 보고 좀 수업하는 거라서 똑같은 말로 이거 똑같은 말로 절대값 x 바 빼기 m. 수능이 정말 잘 나오는 표현이다. 작년에 나왔나 재작년에 나왔나 이게 나왔던 표현이에요. 이걸 한글로 바꾸면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 표본 평균 x바와 모 평균 m의 차. 그 범위는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래서 차의 최대값은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야. 라는 표현도 수능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냥 유도하는 거지. 외우지 마세요. 잘 봐. 지금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나는 이거 가지고 모평균 m을 계산할 거야. 그럼 x바를 빼줘. 마이너스 x바 빼기 1.96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는 커나 같고 뭐가? 마이너스 m이 작거나 같지? 마이너스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아. 마이너스를 곱해. m 범위는 부도가 바뀌지? x바 빼기 1.96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는 커나 같아. 작거나 같네. x바 더하기 1.96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 확률이 그렇지. 이 확률이 0.95라는 게 신뢰도 95%의 데스티니 정의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유도는 끝. 이게 다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말을 공식처럼 적어놓은 거예요. 책에는 약간 이렇게 조금 세모 좀 계열이 좀 다르겠지만 이 유도가 191쪽에 있는 유도입니다. 보충학습법에 요 유도가 똑같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유도 후에 숙지하겠습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통계적 추정 192쪽이네요. 필수 6번 문제입니다. 정규분포. 이 녀석에 따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억 과정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뽑아낸 모집단의 정보는 알지. 생산된 100개를 추출했더니 이거를 따라간다 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으니까 1000이지. 그죠? 그래서 이걸 EX바라고 쓰는데 모분자를 모표준 편차를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 50은요. 자, 이게 좀 낯설죠. 50을 뭘로 보냐면 기억 과정에서의 시그마 제곱 50으로 보는 거예요. 오, 좀 낯설죠? 알겠지? 그래서 그 모 집단의 분산, X바의 분산은 N분의 얼마? 100분의 시그마 제곱. 바꾸고 얘기하면 100분의 50제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이게 정의라 불러요. 틀리는 게 당연하다. 맞출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좀 낯설죠? 100분의 얼마? 2500. 그래서 남는 거 5제곱을 따라간다는 거지. 표준 편차가,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가 5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도 95%한테 언급을 한다? 신뢰도 95% 정의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은 책에 보면 95% 여기 있네? 그럼 Z는 경우에 따라서 여기를 2를 쓰는 경우도 있다. 문제가 쉽게 하려면. 알겠지? 그래서 이건 그냥 마이너스 1.96 이상 Z값이 어디야? 1.96 이하의 확률이 0.95라는 거예요. 그럼 Z는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 표준 나왔어요. 갑니다. 표준 편차분해. 이거 다 생각한 거다, 그지? 다시 또 100 나눠주면 안 된다. 표준 편차분해 별량. 여기서는 별량 얼마? X바 빼기 평균 M이 되겠지. 근데 M은 몰라. 근데 X만 알아 몰라. 그렇지. 1000이 있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알겠나요? X바를 구했으니까 그대로 별량을 1000으로 보고 문제를 푸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1.96 이상 이 값이 1.96 이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리한다. 5를 곱해. 그래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5. 이 부분만 알면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000 빼기 M 5 곱하기 1.96이 될 거고 1000을 뺀 후에 마이너스를 곱해. 그래서 M 범위는 1000 빼기 5 곱하기 1.96 이상 1000 더하기 5 곱하기 1.96 이하의 확률이 얼마? 95% 또는 0.95라는 얘기다. 이게 신뢰 구간이야. 신뢰 구간을 적으면 이만큼만 적으면 된다. 이게 믿을 수 있는 구간이야. 조금 더 예를 좀 이어서 할까요? 원래는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신뢰도 95%. 여기에 표를 답이랬지. 네 모범 답지에 맞춰서 풀면 그 모집단이 요 구간, 내가 지금 해라고 적은 이 구간이 있을 확률이 0.95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모집단의 평균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요 정도 구간이 있을 확률이 0.95라고. 그 없을 구간은 여기가 이거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은 그 확률이 5%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 신뢰 구간의 길이는 뒤에 넣겠습니다만 이거에서 이만큼 빼주면 된다. 이 거리와 이 거리의 차를 우리는 신뢰 구간, 길이라는 표현을 쓴다. 구간을 쓰면 해를 다 적고요. 길이를 쓰면 이만큼 빼주면 돼요.